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극히 주관적이고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 규피셜입니다. 언제쯤 이 코로나라는 것이 잠잠해질까요? 쉬는 날이나 어디 이동할 때나 휴가철이라 여행을 계획하기도 쉽지 않네요. 모두들 안전에 유의하며 화이팅하는 하루가, 아니 한 해가 되시기를. 혹시 나는 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을 그리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들어보셨나요? 이번 영상은 현대미술 작가 중에서도 정말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현대미술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는 파블로 피카소의 전시입니다. 심지어 이번 피카소 140주년 전시는 한국에 최초로 전시되는 작품들을 포함해서 판화, 유화, 도자기, 조각 등 110여 점이나 되는 작품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70년 만에 한국에 다시 들어온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역작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는 피카소의 굵직한 스펙트럼에 따라 표현되어졌고요. 실험적인 작품들을 시작으로 청색시대, 장미시대, 전쟁을 경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는 스페인에서의 삶, 프랑스 공산당원으로서의 삶 등이 펼쳐집니다. 시간은 10시부터 7시,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1층, 8월 29일까지라고 하니 빨리 보러 가셔야겠죠. 파블로 피카소는 1881년 10월 25일 스페인 출신으로 20세기를 대표하는 예술가, 그 중에서도 입체주의라는 미술 사조를 대표하는 명실상부 최고 권위의 작가입니다. 물론 여성 편력으로도 참고로 미술 사조라는 것은 작가의 미술에 대한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향들 중 하나가 입체주의죠. 그냥 너무나 유명해서 이름은 알지만 피카소라는 작가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저로서 이것저것 찾아본 결과 유명한 예술가들은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운명인가 싶네요. 파블로 피카소는 말을 배운 시점부터 그림을 그렸을 정도로 미술적으로는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지만 다른 읽고 쓰는 영역에서는 초급 학교조차 졸업이 어려울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뛰어난 미술 능력은 인정받아 미술 학교로 전학을 갔지만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하고 출석도 잘하지 않아서 자퇴하고 맙니다.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 또한 초급 학교에서조차 적응 못해 어머니의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도 부모님한테 배웠다면 좀 더 학교에 적응은 못했지만 미술 능력은 날이 갈수록 발전해가고 이 시점에 프랑스와 북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미술운동들의 영향을 받아 불어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호련히 프랑스로 떠납니다. 준비되지 않았지만 젊음만으로 호기롭게 떠난 프랑스는 냉혹했습니다. 화려한 모습에 감춰진 질병과 성병이 판치는 프랑스 빈민가의 모습에서 충격을 받았고, 실제로 그 어두운 곳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한 모습들은 경악할 만했겠죠. 이때의 이런 빈곤한 예술가들의 삶을 경험하며 그 유명한 피카소의 청색시대가 시작합니다. 우울함과 빈곤함, 무기력함 같은 감정이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청색 계열의 작품들이 바로 이때를 대표하는 작품이죠. 어두운 그림자의 면모가 있다면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부분도 있는 법. 이른 나이에 여정을 떠났지만 그때 운명처럼 만난 보헤미안 무리, 그 안에는 한창 논란이 되고 멸시받았지만 곧 시대를 대표하게 될 인상파 작가들이 있었고 피카소의 세계관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했죠. 세상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죠.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역시 세상은 천재를 알아봤는지 피카소는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예술가로 이름을 떨칩니다. 1904년도부터는 피카소가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고 동시에 연애를 하는 시기이며 불행 끝 행복 시작, 그 유명한 장미시대가 시작됩니다. 공 위에서 묘기를 부리는 소녀, 광대, 고개사 가족 등부터 수많은 여성들을 작품화시키죠. 이번 전시 역시 그 피카소의 여인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전시 개요를 보면 정말 예술이라는 부분으로서 머리로는 이해,
이해를 이해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조종의 개나바 마도쿠가 아니신가? 개나바. 아니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되는 엄청난 스펙트럼의 연애를 하네요. 솔직히 그냥 작품만을 본다면 입체적 형태 구현이 정말 신기하네요. 현대 미술가들의 이런 참신한 왜곡은 정말 혀를 내두릅니다. 물론 예술로만. 피카소의 초기 작품의 형태나 전반적인 작품들은 고대 미술인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벽화나 조각들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이 지배적인데요. 실제로 유럽 미술운동의 전반적인 작가들의 표현은 아프리카 미술의 색감과 형태를 띱니다. 피카소 역시 이런 형태로서 조각이나 도자기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으로 표현합니다. 도자기 작품은 약 20여 년 동안 4천여 점이나 되는 작품을 만들었다는데 3,000점을 그냥 작업실에 두었다고 하네요. 어쩌면 세상은 돈다, 유행은 돌고 돈다, 지구가 돌고 있으니 우리도 돌아버리는 고전주의와 이 고전주의의 향수를 느껴 현대적으로 탄생한 신고전주의라는 개념을 다시 중시 여기며 표현한 작품들도 많이 있고요. 이번 전에서는 애칭이라는 동판화로 신화적인 부분을 언급한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애칭은 봐도 신기한 기법이네요. 크로키나 스케치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는 기법이랄까? 모든 예술가들, 사실상 범지구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세계대전. 이 세계대전은 많은 예술가들을 탄생하게 한 계기임과 동시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죠. 피카소는 이 시기에 조국인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정열의 나라 스페인 하면 투우겠죠. 피카소 역시 소그림과 스페인 도시의 풍경들을 많이 그립니다. 이 시기에는 스페인에도 내전이 있었는데요. 한쪽 세력군인 프랑코군을 지지하던 독일군에 무차별적인 폭탄 투하를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엄청난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때 피카소만의 독자적인 표현기법과 탈인간급의 시선으로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게르니카라는 작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시체 안치소 그리고 그 유명한 한국에서의 학살도 탄생하게 되죠. 이번 전시에 큰 파란을 일으킨 한국에서의 학살, 이 작품은 사실 내가 생각했던 피카소라는 예술가에 대한 시선을 냉정하게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피카소는 1944년 프랑스 공산당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사실은 피카소에게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렴풋이 들어본 내용일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은 작은 강을 경계로 한쪽은 나치의 영유아와 여성, 임산부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서 있고 반대편에는 중세기사들을 연상케 하는 갑옷과 총구로 무장한 무리가 서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한국전쟁을 대입해 본다면 우리는 조금 미개하게 표현되었지만 남한의 안여자들을 총칼로 핍박하는 북한군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하지만 피카소는 공산당의 당원으로서 속상하게도 정반대로 표현한 작품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죄 없는 시민들을 학살한 미군들의 모습으로 말이죠. 여러 감정을 느끼며 감상 후 돌아서면 반대편 전시 벽면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군이라는 것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 그저 전쟁의 참혹성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피카소가 죽고 나서도 이 작품은 약 10여 년 동안 미국에서 인정받지 못한 작품이었다고 하네요. 의문을 감출 수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한 평론가는 프랑스 당에서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산당에 가입했다는 설도 있고요. 실제 피카소 박물관 큐레이터는 어떠한 미군을 상징하는 표현도 없고 그저 전쟁의 참혹성이라는 시점으로 바라보길 원한다 라고 합니다. 피카소 개인만의 표현적인 형태로서의 가치는 작가의 필모그래피를 본다면 이해할 수 있는 떡잎부터 남다른 천재적인 작가지만 아쉽게도 희대의 역작이라는 작품에서 보여지는 이 애매한 표현은 과연 입체미술의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피카소의 행적에서의 아쉬움이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그래서 이 피카소라는 작가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냉정해지는 그런 전시였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현실과 이념을 직시하는 아는 만큼 보이는 그런 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전시는 또 어떤 즐거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까지 지주지사 큐피셜이었습니다.